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군산 서해대학 교직원들과 교수 전원이 합의한 후 폐교 신청을 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228명의 재학생과 미래의 입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직장을 없애달라는 피눈물 담긴 결단입니다. 한때 4,000명의 학생과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던 서해대학의 몰락은 2명의 학내 권력자가 저지른 비리 탓입니다. 2010년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변혁을 해야 할 시기에 당시 온정섭 총장은 금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학 이미지는 추락했고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14년 대학을 살려달라고 영입한 이중학 이사장은 혼란을 틈타서 146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적인 자원이나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자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그 단체나 사회, 국가는 멸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사 구분을 못하고 나라를 망친 전직 권력자들의 이름을 역사에 깊이 새기고 자자손손 잊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서해대학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군산 시민은 온정섭과 이중학 두 범죄자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9월 8일 저녁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곡은 MBC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 앨범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유재석과 도끼가 함께 부르고 이하이가 피처링한 처럼. 유재석, 도끼 그리고 이하이가 함께한 처럼 듣고 왔습니다. 5955님, 역사 속 위인들도 기억해야 하지만 역사 속 범죄자들도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영화로 만난 세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영화보다 재밌고 드라마보다 기다려진다. 영화로 만난 세계. 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주리 기자는 매일매일 외신 들여다보는 게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네. 주로 어디 기사를 자주 봅니까? 저도 좀 참고 좀 하게요. 영업 비밀인데요. 네. 영업 비밀이지만 예. 사실 두루두루 다 보지만 어허. 좀 포린 폴리시 뭐 이런 포린 어페어스 이렇게 예. 국제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전문지잖아요. 그럼 그렇죠. 정치 외교. 전문지를 좀 보고 네. 사실 또 주요 외신 다 보면서도 단발성인 보도보다는 칼럼이나 기획 기사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예. 저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주로 이제 범죄 사건 이런 거 보니까. 국제 뉴스는 네. 잘 안 보게 되시죠. 네. 예. 그러면 임주리 기자가 준비해온 국제 뉴스들 상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의 제목은요. 그들은 호구다. 참전용사 비하 발언에 코너 몰린 트럼프.
저도 이 소식 듣고 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트럼프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공격을 해대던데 네. 디 애틀랜틱이죠? 이 보도한 잡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줄거리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018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방문을 했을 텐데요. 네. 이때 미국 참전용사 묘지 참배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터진 겁니다. 그 당시에 터졌었죠? 예. 네. 왜? 아니, 그 당시에 터진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지난 터진 3일에 건가요? 네네 예, 예. 진짜 대선을 불과 2달 앞둔 이 시점에 터진 거예요. 그때는 이게 알려지지 안 나왔었습니다. 않았었고. 네. 예, 예. 디 애틀랜틱이 지난 3일에 보도를 했는데 왜 내가 패배자만 가득한 묘지에 가야 되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안 갔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참전 용사들을 호구라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곳이 근데 어떤 곳이었냐면 1차 대전에서 숨진 미국 해병대원 1,800명이 묻힌 곳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그럼요. 비가 와서 내 헤어스타일이 망가질 것 같다는 이유로 안 갔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아이고, 네. 제 부친도 해병이셨거든요. 근데 그러셨어요? 예, 정말 네.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죠. 네. 그야말로 또 미국 사회는 그 참전 용사나 베테랑에 대한 존중이 대단히 강한 나라잖아요. 엄청 뿌리 깊게 그런 그렇죠. 존중심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게 알려지면 정말 이건 뭐 블락버스터급 발언인데 난리가 났겠네요, 미국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대선을 2달 앞둔 미국 사회는 지금 정말 난리가 났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참전 용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라라서 특히 애국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층의 표심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상대인 민주당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요, 당장 역겹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아하. 이렇게 맹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특히나 몇 년 전에 병으로 사망한 자신의 장남이 이라크에 파병을 갔었다는 사실을 맞아. 부각을 예, 하면서 맞아요. 그렇죠. 내 아들은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부성애,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다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고요. 이 지금 보도에서 가장 화가 나는 사람들은 사실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참전 용사 단체가 이라크에서 숨진 군인들의 부모들을 등장시켜서 내 아들은 패배자도 호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온라인 광고를 지금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막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55 하나님. 아니 그런데 트럼프의 비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비하도 있었고 여성 네. 비하도 있었고 뭐 유색인종 비하도 있었고. 네. 그런데 왜 이번만큼은 그렇게 미국 사회가 난리인가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주셨어요? 언제나 민심이 흔들리고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트럼프의 지지층을 건드릴 수 있는 발언이니까. 네. 아하. 트럼프가 좀 보수층을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보수층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애국심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근데 그럼요. 그걸 흔든 발언을 한 거죠. 아하. 네. 언론들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CNN, 워싱턴 포스트 등 평소 트럼프의 비판적인 언론뿐만 아니라요. 네. 폭스뉴스 같은 보수 매체도 지금 이 소식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 아까 이제 뭐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트럼프가 뭐 이런 발언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보도를 내보내면서 예. 또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에 트럼프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하. 예. 네, 그 당시에는 미국이 모병제가 아니었거든요. 징병제였죠. 네, 누구나 가야 네, 했고.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뭐 그 트럼프의 아버지가 뭐 의사한테 돈을 주고 뭐 이런 스캔들이 퍼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진료 진단서를 조작하고 이래서 안 가게 했다는 맞습니다. 그런. 네, 그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하. 네. 자, 그러면 주인공 네. 트럼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럴 때마다 트럼프가 늘 하는 말 가짜뉴스. 가짜뉴스 이렇게 전가의 보도. 네, 어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백악관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영부인 멜라니아가 굉장히 나서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그렇죠. 이례적으로 나서서 그 아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급했는지 애틀랜틱이란 잡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고 스티브 잡스의 부인까지 아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아하. 네. 저도 얼핏 봤는데 뭐 돌아가신 고인이 된 남편의 네. 돈을 사치스럽게 쓰고 뭐 이렇게 네, 표현한 것 뭐 같아요. 쓸데없는 데 그렇죠? 쓰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할 정도로 그만큼 급하다는 거겠죠. 예.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임주리 기자가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다시 상승 추세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폭탄 발언과 스캔들 음. 과연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네, 인종차별 시위가 오히려 그 법질서를 요구하는 보수층을 자극하면서 트럼프에 득이 됐던 상황이었고 네. 또 바이든과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었는데 아하, 예. 이 보도가 정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급하게 막 그 진화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하. 그리고 또 디 애틀랜틱이라는 잡지가 굉장히 유서 깊은 잡지예요. 1850년대에 만들어져서 와. 되게 유명하고 네. 저명한 잡지인데 이런 매체가 대선을 불과 2달 앞두고 이런 보도를 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준비를 한 상태일 거다. 아하.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란 점에서도 이게 굉장히 작심한 보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또 심지어 편집장이 직접 썼어요. 오. 제가 신문사 다니잖아요. 예.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후속 보도도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하.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스펙타클한 스릴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고요. 네.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의 제목은요. 우린 승리했다. 코로나 종식 단계 밟는 중국. 중국. 예. 주무대가 이제 중국으로 옮겨왔는데 코로나19 관련 얘기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약 한 달간 코로나19 지역 발생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중국이 네. 코로나 종식 단계를 밟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 오늘 오전에 코로나19 방역 표창 대회를 열고요. 어허. 이 대응에 있어서 공을 세운 이들에게 시진핑 주석이 직접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뭐 의사나 뭐 이런 뭐 공무원들, 예, 의료진, 네, 공무원 네. 뭐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서 이 전쟁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 어허. 이렇게 한마디로 자축 행사를 연 건데요. 네. 이게 지난 1월 25일쯤 될 거예요. 그때 그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봉쇄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한 7개월 하고도 한 반 정도가 흐르고 나서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 거죠. 네. 글쎄요. 너무 서둘러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런 표현이 막 떠오르는데 네. 그리고 중국의 과연 이 코로나 종식 선언 이거 정말인가 이런 네. 좀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정말 같은 생각인데요. 어허. 최근에 그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뉴스 나왔어요. 네, 그랬잖아요. 네. 예. 사실은 뭐 14억 인구를 전수조사했을 리는 당연히 없고 불가능하죠. 예, 완전히 끝났다고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또 네.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세계보건기구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고 내년 중반까지는 백신 사실상 어렵다. 아하. 이렇게 한 상황이라서 약간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쵸. 이런 세계보건기구의 경고라든지 섣불리 자축했다가 제2의 팬데믹 나오면 아주 곤혹스러워질 텐데 네.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방역 표창대회 자축 행사 가질 걸까요?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 이거 엄청 셌잖아요. 아하. 다 중국 탓이다. 니네가 책임져라. 네. 이거를 정면 반박하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한 말이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했어. 아하. 이 말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예. 또 공산당 영도 아래 대응한 거야. 아하. 이러면서 공산당과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좀 의미를 실어서 발언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의미하는 거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더욱 강화될 거라는 거죠. 네, 시 주석이 어저께 책도 발간했어요. 예. 제목이 시진핑 주석의 위험 도전, 뭐 돌발 사태 대비에 대한 논술집. 논술집. 네, 이름 되게 거창하죠. 아하. 그래서 자신의 이제 연설문 등이 담겨 있는 이런 책을 발간했는데 네.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국인들의 어떤 애국 행보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아하. 네, 밖에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에서는 지금 자국 브랜드 이용하기 운동 같은 게 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중국인의 자국 사랑 이런 움직임이 더욱 커지면 중국 내부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목소리나 위구르인 탄압을 멈추라는 목소리, 아하.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더욱 묻힐 가능성이 커지겠죠. 국내외적인 그 정치적 목적 이유가 딱 있네요. 네, 네, 중국의 행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보면 좋을 영화 한 편이 있다고요? 네, 이름이 재밌습니다. 중국 기장. 중국 기장? 네, 어떤 의미죠 이게? 재밌으시죠? 중국 파일럿 얘긴데요.
기장. 그야말로 예. 비행기 기장. 네네, 비행기 기장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가 극장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도 800이라는 영화가 중국에서 흥행 중인데 네. 이것도 애국 영화예요. 그래요. 이런 흥행하는 영화들을 간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애국인데 대부분 중국인이 짱이야. 중국군이 최고야. 이런 메시지예요. 네. 그 중에 제가 지난해 나온 중국 기장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리는 거는 네. 한국에선 캡틴 파일럿이란 제목으로 나왔는데 국내에서 지금 여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탑승객 모두를 안전하게 구해낸 파일럿을 주인공으로 한 그 실화 바탕 영화인데 네. 이 대놓고 칭송이 아니에요.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네. 대놓고 칭송하는 게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지금 중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인들은 지금 중국 사랑에 빠져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엿볼 수 있는 영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무엇보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예전에 그 유명한 무간도를 만든 유이강 감독인데요. 네, 무간도는 다 이제 무간도 아실 거고요. 아주 재밌고 대단하고 네. 의미 있는 영화죠. 네. 네. 이 유이강 감독이 코로나 속에서 활약한 중국 의료진의 이야기를 담은 중국 의사를 만들겠다. 중국 의사. 네, 이런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뭐 이 영화에도 애국주의 코드가 담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임주리 기자의 추천 영화 주말에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해온 마지막 소식의 제목은 뭡니까? 푸틴의 정적이 깨어났다. 메르켈의 분노. 나발리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화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예. 그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의심 증세로 쓰러져서 독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던 푸틴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가 18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네요? 네, 드디어 어허. 깨어났어요. 예.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독일 측이 검사한 결과 나발리 몸에서 독극물인 노비축이 검출됐다. 이런 발표가 나온데 이어서 예. 네, 다행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노비촉은 과거 소련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뜻은 이제 러시아가 벽에 있을 거다. 이런 뜻이겠죠. 네. 이 건을 두고 러시아와 독일 아주 강경하게 계속 맞서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남의 나라 일인데 독일이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노비촉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사용이 금지된 신경작용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할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가 직접 나서서 러시아 정부가 답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유럽 연합, 독일이 뭐 정의로워서 반인륜적인 범죄라서 분노하는 게 맞긴 맞죠. 예. 네, 그렇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어떤 거죠? 유럽은요, 과거에는 물론이고요, 지금도 러시아 세력이 유럽으로 확대되는 걸 당연히 경계합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요. 네. 당연히 경계하는데 유럽과 러시아의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네, 예. 그리고 최근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벨라루스 아하.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의 영향을 지금 굉장히 크게 받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죠. 크림반도가 합병이 됐고, 예. 네, 지금 벨라루스 역시 러시아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네. 유럽 입장에서는 얘네가 옆에서 왜 이렇게 계속 툭툭 건들지? 아하. 하는 이제 느낌이 있고 경계가 계속 되는 거죠. 근데 독일은 유럽의 가장 큰 형님이자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러시아가 독일 연방 하원 의회를 해킹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게 이제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요. 그러니까 얘네 좀 너무 나가는데라는 생각을 하던 시점에 나발리 사건이 터진 거죠. 그냥 네.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내부에서 계속 분열 중인데 예. 옆에서는 러시아가 계속 자극을 하니까 메르켈이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독일이 에너지를 러시아 쪽에서 공급받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지금도 많이 기대고 있는데 네. 더 많은 에너지를 사들이기 위해서 지금 독일 정부가 러시아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 위에 그 발트해를 지나서 네네. 그 해저 가스관이라고 하죠. 네, 네. 그거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90% 됐거든요. 어허. 다 됐는데 독일 내부에서
러시아 저거 가만두면 안 돼. 아하. 나 이거 그만하자. 예.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메르켈 총리는 이거 중단하기는 다 됐는데. 다 된 건데 그리고 독일에게 다 된 밥인데 네, 재 뿌리면 안 독일에게도 되는데. 예.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어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과 함께 대응 방안을 좀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인데 좀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거 벌써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네. 이번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라서 중국 뉴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한 줄 평 드리면 이웃이 힘들 땐 잔치를 미루자. 아주 의미가 깊네요. 네. 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국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남 기자의 라디오 체헐리즘 시간인데요. 체험 더하기 저널리즘의 줄임말이죠. 머니투데이에서 체헐리즘이라는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남형도 기자와 함께 매우 특별한 체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 기자님. 안녕하세요. 남형도입니다. 예, 3주 전에 이 코너에서 수해 현장 자원봉사 체험기 전화로 들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뒤에도 다양한 체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체험들 하셨습니까? 또 수해 끝나니까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 기사들도 쓰고 체험은 롯데타워에서 창문을 닦아보는 체험하고 왔습니다. 롯데타워 창문 닫기요? 네. 그 몇 층? 100층 넘잖아요. 123층. 123층. 네. 아니, 그 이게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아찔 할 텐데. 네. 그거 어떻게 왜 이거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거의 뭐 건물 높이가 555m 뭐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555m. 네. 완전 초고층인데 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히 이제 초고층 창문을 닦는 뭐 초고액 알바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사 몇 번 봤어요. 단편적인 예.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실제 삶이 좀 어떨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취재하러 갔습니다. 예. 아니 상당히 좀 스릴 넘치고 아주 궁금하기도 하긴 한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반대 뭐 집에서나 뭐 사내에서나 반대가 없었습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2년 넘게 제가 체얼리즘을 하면서 네. 처음으로 저희 상사가 뭐 남영도 씨가 너무 위험한데 뭐 안 하면 안 되냐 약간 이렇게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만약에 사고 나면 회사에도 네.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파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꼭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게 그냥 그 123층 555m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취재만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체 층을 다 닦으신 거예요? 그게 123층 중에 이제 73층부터 73층부터. 네, 예. 1층까지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면서 창문을 다 닦는. 그래서 창문이 한 층당 2개씩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총 146개 층에 걸쳐서 292개를 닦고 왔습니다. 292개를 직접 닦으신 거예요? 네. 와, 이 황영성 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23층 롯데타워 창문 닫기 체험 레알요? 물음표를 3개씩이나 주셨어요. 그만큼 저도 듣고서 믿기지가 않았는데 네. 와, 정말로 기자도 이게 체얼리즘 기자만 그러시겠지만 이 극한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고층 빌딩을 닦으시는 분들이 네. 줄을 이렇게 내려놓고 아까 곤돌라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나무판 같은 데 앉으셔서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네. 같은 방식인가요? 그게 줄에 매달려서 닦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워낙 초고층 빌딩이다 보니까 예. BMU라고 부르는 곤돌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명이 탈 수 있게 된 곤돌라를 타고 이제 위에서부터 그 장비를 타고 내려오면서 닦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 막 500m 넘게 올라가면 네. 바람도 막 불고 흔들리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작업을 아예 안 하고.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 최근에 좀 비가 계속 많이 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체험 일정은 좀 미리 잡아놨었는데 비가 와도 아예 작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다 있네요. 네, 매뉴얼이. 규정이 다 있습니다. 아하. 네. 김송림 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해병대나 특수부대에 나오신 분들만 주로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궁금합니다. 뭐 실제로 그
제가 같이 일했던 분 작업자분 중에서는 네. 특전사 나오신 분이 한 분 있긴 있었고요. 한 분 계셨고. 네. 근데 꼭 그렇게 뭐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그래도 무척 위험하기도 하고 앞서 네. 이제 기준 뭐 매뉴얼 원칙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숙지도 해야 되고 네. 훈련도 받고 이런 좀 조건이 있지 않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게 딱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자연스럽게 이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 그게 할 수 있는 분만 결국에 오래 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전 특히. 자체를 잘 못 하시겠네요. 저 같은 네. 사람 엄두도 못 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허. 비용이나 이런 것 좀 돈을 많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아. 좀 흥미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일하다가 뭐 하루 만에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아.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높이도 높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창문 닦는 거 자체도 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힘든 일들이 꽤 그 이외에도 많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없음에도 곤돌라를 타고 뚝 떨어지는데 무섭더라고요. 네. 그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예. 창문을 계속 닦아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계속 욱신거리면서 좀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막 힘을 줘서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도 적당히 힘을 줘서 그 유리창을 닦아내는 게 빠르게 닦아내는 게 기술이고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고 네. 오후가 되니까 특히 해가 직사광선이 네. 막 내리쬐겠네요. 직사광선이 뒤에서 내리쬐는데 어허. 이게 유리창 건물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반사가 반사가 되고. 되잖아요. 아. 그래서 더위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민생구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힘이 나고 뭐 이렇게 어깨가 아프실 정도로 힘든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먹는 건 도로 올라와서 나와서 먹고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하나요? 시간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아침은 꼭 챙겨 먹으라고 네. 해서 저도 원래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아하. 그날 아침 꼭 챙겨 먹었고요. 예. 일이 고된 일이다 보니까 음. 점심도 아예 아침에 사서 그냥 73층에서 올라가서 아. 그 오전 작업이 끝난 다음에 거기 그 층에서 그냥 간단히 그 층에서 빵이랑 뭐 이런 것도 가져간 걸로? 네 가져간 아하. 걸로 그렇게 보통 간단히 해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하. 네. 먹는 건 그렇다 치고 4902님이 바로 이제 궁금증을 못 참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니 그러면 중간에 못 내리나요? 너무 힘들거나 화장실 가고 싶거나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게 한번 타면 네. 내려가는 거 말고 올라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 계속 내려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1층으로 갈 때까지는 화장실 소대변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화장실을 미리 다 다녀오라고. 미리 다녀온다고 그게 네. 됩니까? 아니 저 화장실 좀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한번 내려오면 올라가진 못한다. 네, 무조건 다 계속. 끝난 다음에야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조금씩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말리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지만 급할 때는 재밌었던 부분이 예. 그래서 73층에 아예 간이 요강 같은 게 간이 요가 통으로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볼일을 봤는데 예. 좀 흥미로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남영도 기자는 그래도 하루였나요 체험이? 네, 하루였습니다. 하루 체험이었는데 매일 그 일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분들은 뭔가 이렇게 막 포스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건게 그을리시한 두 분이랑 같이 곤돌라를 타고 작업을 했는데 네. 좀 재밌었던 게 형제분이셨어요, 두 분이. 형제분이 같이. 네. 그래서 원래 형님이 먼저 시작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동생분이 따라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 건데 30년 넘게 계속 그 작업을 같이 현장은 물론 같이 할 때도 있고 따로 할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분 두 분이 되게 티격태격하시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기억에도 아하. 남고요. 네. 형제분이 30년 동안 함께 고층 그 유리창 닦는다는 거 이것도 참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동생분이 계속 형 때문에 이 일 시작했다 막 원망을 하면서 원망하시고 네, 아하. 그렇게 막 재밌게 또 농담도 하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곤돌라라는 공간에 몇 분이 함께 네. 그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에서 고층에서 쭉 내려오시면서 창문을 닦는다. 그 안에서 뭔가 좀 특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특별한 얘기들이 오갈 것 같거든요. 네. 기억 남는 대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30년 넘게 작업을 하셨지만 네. 그 형님께서 형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처음에는 아내분한테 숨기고 가셨대요. 위험하다고 이제 못하게 할까봐 숨기셨는데 걱정하실까봐. 아파트 그 건물에서 그날도 이제 줄에 매달려서 유리창을 닦으시는데 지나가다가 아내분이 보신 거예요. 밖에서 네, 보시고 밖에서 보시고 알아보셨어요? 누가 저렇게 위험한 일 하나 쳐다봤는데 남편분이
거기서 하고 계셔가지고 막 예. 울면서 말리셨대요. 처음에는. 아이고. 그랬는데 아이고. 뭐 이제 결국 설득을 해서 이제 예. 그렇게 오래 일을 하신 건데 아.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렇게 일해서 그래도 아드님이 2분 계시는데 다 네. 키우셨다고. 아. 그래서 되게 아버지의 모습이 이게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가장 좀 인상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아내분은 여전히 그래도 늘 불안하시겠네요. 아마 그렇게 계속 일상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588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힘든 취재만큼 얻은 게 있으셨나요? 뭐 네. 되게 항상 밖에서 이 유리창을 보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좀 위험한 상황에서도 닦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제일 좀 기억에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일상의 좀 편리함들 그 네. 뒤에는 언제나 고생하고 힘들어하시는 또 힘들게 위험하게 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참 멋진 발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7182님, 저는 남형도 기자님 체얼리즘 거의 모두 읽는 편인데 직접 목소리 들으니 더욱 좋네요. 이 시대의 진정한 기자님이십니다. 화팅! 예, 이런 응원 문자도 많이 감사합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위험하게 고통스럽게 네. 유창을 닦으신 롯데타워 그 전과 달리 네.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롯데타워 딱 보면은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멋있다. 막 반짝거리고 저는 반지의 멋있다. 제왕의 그, 네.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네. 근데 그거 하고 보니까 네. 하나는 이제 제가 저희 부모님께도 자랑했거든요. 제가 닦았습니다라고 자부심이 처음에 들었고 예. 둘째로는 창문만 보면은 다 저기 일거리로 보이는 일거리 뭐 일거리로 보이나?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남형도 기자의 체험기 재밌게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체험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삼둘하나하나님, 오늘 소소한 영웅들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끝곡으로 지금 데이빗 보이의 히어로즈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영웅들이십니다. 뉴스 하이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You will be queen. So nothing will drive them away. We can beat them. 사는 4인실입니다. 내 침대에는 물건이 가득해요. 척푸는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으며 흰색과 검정색을 바꾸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눈이 먼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바보들을 용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모두가 쓰레기다. 그러니 다 버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여러 문서, 참고서, 겨울 그림, 온갖 잡동사니들을 땅에 버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뛰어올랐다. 뭐 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던져야 하나요? 전체 블록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나는 웃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한번 치를 수 있습니다. 이봐요. 앞으로는 내 소유지에 물건을 놔두지 마세요. 나한테 보여주신다면요. 던질 때마다. 그때. 나는 눈을 굴려 방 안의 세 사람을 바라봤다.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전생에 와서 나를 놀리지 마세요. 뒤에서 운영직을 맡았는데도 항상 가십거리가 많았어요. 그들은 내가 단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합니다. 일을 한 후에도 여전히 학위를 위해 공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며 여건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남들보다 더 험난하다.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탄 호어의 30세 남편은 곧 학위 숭배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18세의 트루탄 호어는 달랐습니다.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삶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가장 무거운 여행 티켓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여
내 삶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싶습니다. 소림은 몇 차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나는 늘 반격에 나섰다. 너무 짜증나서 지겨워요. 어떤 질문을 좋아하시나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뭔데?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호화이신, 호의 하이퍼볼릭 사인에 매료되어